안녕하세요. 보림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젊은 그림책 작가 중심에서는 가장 핫한 작가 미루코 마츠코 작가의 짐승의 냄새가 난다라는 작품을 오늘 이렇게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이 독자들께서 그림책을 봤을 때 와 하고 그림을 보고 난 후에 너무나도 위대한 그 조형의식이 담겨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한편의 대장정의 어떤 서사시나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어느 대가의 전시를 보는 듯한 풍부한 시각적 압도감이 아주 특징인 작품인데요. 현재 이렇게 제가 여는 글에서도 조금 과장되었을까요? 예, 가장 핫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미루코 마츠코 작가의 이 영향력은 한 권 한 권이 신간이 발매될 때마다 일본에서 독자층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또 평론계에서는 왜 또 이게 큰 충격처럼 와닿는 건 거냐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때마다 작가가 정말로 대중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진 사랑을 받으려고 진심을 숨기고 표현력을 아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편집들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배제를 시키고 자신이 정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개인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마치 그냥 토해내듯, 예. 그래서 작가의 어떤 작가의 기준을 철저히 두고 검증 체계를 가지고 여과를 해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약간은 기묘한 분위기가 들지 모르겠지만은 흥미로운 작가의 어떤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스토리라 새롭고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박진감 넘쳤었다라는 평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감상법들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죠. 예. AI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지금 대학기관을 통해 그리고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교육법들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부합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작품을 보았을 때 이 좌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그러고 우뇌를 이용해서 모호하지만 상상력 체계를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발산한다고들 많이들 그러는데요. 이 이론적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림도 우리의 그 시각 문법에 맞게 사람은 사람의 형태답게 아니면 강아지가 등장하면 강아지의 형태 등장에 답게 이 약간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그 드로잉 형식들을 가지고 작가의 개성을 그 위에 덧대어 만드는 형식의 그림책들은 우리가 좌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도 학습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의 국어라는 언어의 체계 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말은 이렇게 생겼고 귤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소통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걸 일상의 기호라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이 일상의 기호답게 형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변이를 하고 색채학적으로 색깔을 바꿔야지 독자는 이해하고 작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정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은 뒤로 하고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화면을 봤을 때 아름다운 체계들, 예, 그래서 이 형태가 조금은 많이 무너져 있고 고유 색감 같은 것들도 사라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감들을 칠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께서 이 감정적으로 작가가 즐겁게 그렸고 아름다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이 추상적인 뇌라고 불리우고 있는 우뇌를 이용해서 모호하지만 감동의 체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학습 체계, 이것들이 나중에는 하염없이 우리가 수학 공부하더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맞고 틀리고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어서 성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건 거지만 나중에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상상력의 에너지를 구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감수성도 그 기반이 되어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창의력이 정말로 돋보이는, 그래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을 한다라고 교육계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볼 때도 이제는 이렇게 작가 개인화되어 있는 이미지이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같이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림책 감상의 체계, 이것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냄새가 난다가 독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즐겁게 보시던 분들은 또 저의 이 평론 이야기들이 덧대어져서 감상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거고요. 또 평소에
이런 좌뇌우뇌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예술의 어떤 연장선상으로서 한편의 재미있는 전시를 보듯 그림책을 볼 때 조금은 막연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보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탐구를 시작을 함으로써 예술과 가까워지는 이 여정의 발걸음에 좀 더 손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우리 그림책 시장을 통해 그리고 세계 그림책 시장에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은 성인 독자층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림책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내 취향대로 꼽혀있는 그 책장들이 내가 좋아하는 전시 목록을 모아놓은 것들처럼 그래서 한 권 한 권을 빼서 볼 때 내가 즐거운 전시장에 들어가서 첫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마지막 장을 닫을 때는 전시장을 다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듯 한편에 예술 콘텐츠를 감상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소구를 할 수 있는 계층과 그리고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 것들도 즐거운 사회적인 움직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만 교육수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그림책을 소구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나 아니면 유년기가 지난 학생들도 그림책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풍부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복제예술 콘텐츠인 것인데 그것을 나 혼자 놓치고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더 오늘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페이지별로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이 외형과는 달리 감정성이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작가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어떤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저와 함께 탐구하다 한번 보시면 와, 이 작가는 이렇게 겉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풍부한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작품과 그림 그리고 글에서 냄새 정말 제목처럼 짐승의 냄새가 풍기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철두철미하게 독자들이 이 작품에 몰입을 하고 잘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의 배려라고나 할까요? 그림을 쉽게 그려주고 문장을 쉽게 풀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의 배려가 아니라 본인의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두되 그 안에서 감상의 체계를 좀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작가 개인의 체계 내에서의 어떤 독특한 배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놨다는 건 뭐냐면 이성이 배제가 되고 감성적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글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최종 스텝에서 표현을 할 때 에너지로 분출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작품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단계와 흐름, 서사 구조를 만들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토대로 그래서 과학적 토대로 이 작품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래서 저는 순예술의 가치에 매우 근접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는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기호의 언어를 탈피한 작품이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의 개인화되어 있는 기호와 언어를 우리가 한번 즐기는 것은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무게중심이 더 나아가서 느껴지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표지를 넘기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작품의 타이틀과 함께 어두운 그늘 속에 벌레가 지나가는 풀숲이 등장을 해요. 지글지글지글하고 막 벌레들이 습한 기운의 어떤 숲에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거칠게 지나가는 붓질 사이로 작가의 노련함이 묻어나는 장면인데요. 다음 화면 도판을 한번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속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단엔 A, 그 다음에 중간에는 B, 그 다음에 상단에 C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A 하단에 보시면 제가 시점을 갖다 표시를 해서 부채꼴로 V자를 형성하면서 확장하면서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 시점을 갖다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 원경, 흔히 말해 근경과 원경,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물, 멀리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작가는 무시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풀어드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보이지 않으세요? 흔히 말해 이렇게 오솔길이나 숲을 그릴 때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눈 앞에 가까운 곳에 시점에 있는 풀들은 크게 표현이 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더 작고 자잘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텍스처가 강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근경과 원경까지 계산을 해서 넣으면 흔히 말해서 그림 안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여러 개가 겹쳐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오히려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을 보는 듯한
구조로 정리를 해서 그 안에 색채와 텍스처는 굉장히 거칠고 화려하게 그려도 독자들이 피곤해하지 않고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이성적으로 잘 계획을 해놓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또 분석 도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한 도표로 같은 장면을 화면을 통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은 곤충들을 등장시켜서 작은 풀들이 마치 아마존 숲을 보는 것처럼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느끼게끔 표현했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었어요? 이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지네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면 사실은 우리 그 무릎 위도 올라오지 못하는 아주 볼품이 없는 숲처럼 돼 있는 대상을 그린 걸 수도 있겠는데 이 화면을 아까 보실 때 어땠습니까? 느낌이? 예. 정말 웅장한 어떤 아마존 숲을 보고 막 거칠어도 막 겁이 나고 막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제가 A, B, C로 나누어 갖고 독자의 시점이 하단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3개의 단락으로 시점을 나누어 공간감을 형성시켜 놓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픽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도판 그 다음 거를 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더 간략하게 한번 A, B, C를 삭제하고 한번 그 면 처리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그냥 나누어진 거 나누어진 거대로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매우 그래픽적인 3단계의 구조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보이실 텐데 아래 위로 유사한 방식의 그림이 등장하고 이를 지루해할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노련함은 가운데 흙길 위 지나가는 벌레들을 등장시켜서 회화적인 거친 텍스처에 강낭콩 같은 점을 가운데 물 흐르듯 리듬감 있게 배치해서 장면의 배치가 지루하거나 너무 거칠어서 뒤에 등장할 페이지에 독자가 무뎌지지 않도록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는 사실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독자들이 어느 부분에 좀 좁hit하게 표현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좀 시원하게 확 빼줘야 되지 이런 그 감각적인 부분들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아주 유사하게 그린 그림이라도 어떤 작가 그림은 덜 그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작가 그림은 이렇게 똑같이 거칠더라도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면 미루코 마츠코 작가처럼 알아보겠어요. 이런 반응이 다 다르게 와닿는 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니 이 작품을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감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도 좀 드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계속 저랑 같이 한번 이 작품을 보시듯 또 분석을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좀 더 명확한 감정선만 따라가면 작가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 논리적 사고를 뒷받침해서 계산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흔히 그림을 구성시킬 때 점선 면이 골고루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객이 즐겁게 그림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편하거나 따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대가는 미리 이것들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작가는 점선면이라고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제품 디자인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위한 광고 디자인 같은 걸 할 때도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정리해 놓은 대가들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본 장면은 좌측 하단 노란 줄기 위 또 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색을 이용한 붓터치로 면을 만든 화면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식물이나 벌레들 위에는 작은 점들을 터치하듯 찍어서 점을 충족시켜주고 있고 조금 전에 노란 줄기 위에 있는 그 라인들이 선인 건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붓질들이 넓게 지나간 부분들은 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가는 막 그린 것 같지만 점과 면 그리고 선의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골고루 음식으로 말하면 중간맛 그 다음에 싱거운 맛, 짠맛들이 잘 어우러져서 간이 적당히 배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잘 만들어진 하나의 식당의 어떤 메뉴처럼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적 이미지가 강하게 등장할 때는 독자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독자가 맞이하는 세 번째 장면에서 드디어 구상적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좌측 하단에 멧돼지로 추정되는 아주 포악스러워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동물,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페이지 넘긴 시점이 우측에서 좌측을 등장해서 진행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흐름을 잘 작가는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 수평적 구조,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내가 그려놓은 것들을 자세히 구경하듯 보면서 이 그림책을 넘기면서 감상을 하면 재미있을 거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 화면 도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제가 지금부터는 좀 추려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그림책을 저와 감상하듯 보시면 텍스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쾅쾅, 쾅쾅. 예, 그래서 문장이 함께 매우 어두운 두 가지의 톤으로 이루어진 깊은 숲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기면 조금 밝아진 중저 톤에 속하는 톤들이 조금씩 색채 감각을 밝게 연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추상적 이미지들을 이용한 독자와의 감정선을 이용한 소통을 작가가 시도를 하는데요.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과 연결된 동일한 연장선상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눈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톤이 밝아지고 있는데 색채 감각이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 그러니까 원색이 대치가 돼서 굉장히 보는 즐거움이 대단하네 라고 더 극명하게 그림의 어떤 컨셉을 갖다 들춰내고 있는 것들이 페이지에 어떤 긴장감이 올라가는 중하부,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까지 서사가 갈 때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화면 도판 또 계속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끝에 짐승의 흔적을 레드로 표현해서 강조를 하려는 듯 이제는 두 가지 색채만 사용해서 극명한 명도 대비를 주어 다양한 색감에 조금은 피로감을 느낄 독자에게 새로운 화면 콘셉트를 주면서 갈증을 또 해소해줘요. 흔히 말해서 아주 단 음식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아니면 비빔밥처럼 화려한 음식만 먹으면 뭔가 좀 며칠 먹었더니 질려요. 그러면 오늘은 좀 담백하게 이렇게 생선구이 같은 소금만 조금 뿌려서 하얀 쌀밥에 김 이렇게 싸서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컨셉의 메뉴를 또 찾는 게 사람인 건 거잖아요. 화면 안에 그림을 즐기는 법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색채들을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독자들이 놀라지 않고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무감각해질 때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색으로 또 명도 대비, 흔히 말해서 콘트라스트만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기가 막힌 재미있는 장면들을 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또 자신의 어떤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분석을 또 위해서 제 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검정과 노랑 색채감의 대치는 범과에 속하는 야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문양이 마치 숲이 되어서 몸을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매우 재미있고 멋지기도 한데요. 본 장면은 비구상 작품 같아 보이면서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맹수의 얼굴 덕에 스토리텔링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아놓은 점도 인상적이고 굉장히 센스가 있어 보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다음 장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저채도의 위주의 화려한 색감의 그림이 등장함으로써 독자들은 강렬한 인상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다소 무뎌질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잘 아는 작가는 축축한 나무들 뒤집힌 짐승의 길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밝은 파스텔 톤의 추상적 형상의 식물들을 그려놓았습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앞에 보았던 화사하고 밝은 화면 전개는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충족감을 선사하고 우측 중하단에 짐승의 존재를 암시하는 눈동자가 구상적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앞장에서 보았던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후반에 7페이지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순서를 텍스트로 다시 정리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조그마한 썸네일 책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마치 지금 화면에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마구 거칠게 작가를 그려나가면서 감정에만 치우쳐 완성한 게 아니고 전체적 구성과 그림책의 구조를 매우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서 본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는 것을 저의 설명과 함께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작품의 프로그램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몇 가지의 단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의도적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단어들. 그래서 거칠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화면 도판 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작품의 타이틀이기도 한 짐승의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과 함께 그림 속의 형태적 궁금점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페이지상으로도 그림책의 3분의 2가 넘어갈 때쯤 대부분 서사 구조들이 그때 가장 긴장감도 고조되고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부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기본적 아카데믹한 구조의 골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바로 그 제목의 타이틀이 됐었던 짐승의 냄새가 나요 하고 이렇게 딱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있는 에너지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추상적인 개념의 사이사이에 막 눈동자만 존재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네. 와, 우리가 못 보던 이런 장면 안에서 이렇게 상상력을 작가가 구현해내니 마치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냄새를 풍기면서 존재하고 있는 숲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들은 사진이 발명됨으로써 작가들에게 작품을 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줬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간혹 사진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게 무의미해져서 작가들의 그림이 변화가 됐어요 라고 미술사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100% 중에 한 30%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머지 70%는 사진이 그 리얼리티를 순간의 찰나를 잘 담아내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 그다지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더 불편을 감수하고 붓으로 아니면 연필이나 드로잉 도구를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더 자유롭게 내 개인화되어 있는 체계에 붓터치나 형태의 변이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구나 라는 어떤 시장성의 확장을 준 거라고 저는 사진이 기능적으로 발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윌리엄 드쿠닝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뉴욕에서 근현대 미술의 거장으로서 그래서 추상 미술과 인상주의 후기에 모던 아트의 어떤 대가의 모습을 보여줬던 작가인데요. 여인의 초상 작품은 사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형태를 짧게 문대고 색깔을 활용을 하면서 보여줬는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미르코 마츠코 작가는 그림책의 역사 속에서 이 드쿠닝과 같은 작가들이나 잭슨 폴록 같은 현대미술의 거장의 정점을 그림책 내에서 보여줬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내지 위주로 짐승의 냄새가 난다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언제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은 이렇게 내 손 안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네. 이게 내 손 안에 들렸을 때 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오브제 작품으로서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한 건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림책 시장의 우리나라 특성은 처음에 하드커버 에디션으로 제작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 흔히 말해 하드커버 에디션들이 2만원대 중반에서 3만원까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만원대 초반에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지의 지류 설정, 그리고 별색 인쇄라든지 아니면 잉크 선수, 인쇄 선수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그 제작비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원서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나올 때가 많았어요. 흔히 말해 내지가 조금 더 칙칙하다든지 아니면 판형의 크기도 좀 줄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제가 실제 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피라고 불리우는 것, 흔히 말해서 이 더스트 자켓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외피가 생략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외피의 디자인이 이 안에 있는 하드커버에 인쇄가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보시면 더스트 자켓이 가지고 있는 풀 컬러 인쇄가 있고 이 안에는 어떤가요? 네. 내지는 은색 별색 위에 이렇게 핑크색 별색으로 멋지게 또 이렇게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가지고 출간이 됐었어요. 특히 이 더스트 자켓이 없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고급 정장을 잘 갖춰 입은 신사인데 아침에 출근길이 너무 늦어가지고 넥타이를 깜빡 안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풀어헤치지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뭔가 2% 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림책은 페이퍼백 에디션, 그래서 저렴한 가격 5, 6천 원에 구입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용, 그리고 하드커버 에디션,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소장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독자들이 흔히 말해 지불을 더하고 제대로 된 작품으로서 구입을 하는 시장이 분리가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까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림책을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독자층들이 지금 많아짐으로써 가능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냄새가 난다도 왜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냐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일본의 원서의 퀄리티 그대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출판사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흔적이 곳곳에 감상을 하는 내내 보였기 때문에 가치 있게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부모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여는 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육아를 할 때 베토벤이나 하이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왜 이런 식으로 작곡이 되었지? 무슨 내용을 한 건가?
아니면 하이든은 왜 이렇게 작곡을 했지 하고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 음악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틀어놓고 어떻게 즐기십니까? 예, 음악의 그냥 본질적인 부분들, 소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기고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르코 마츠코 작가의 작품의 특징도 그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냐면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글도 모호한 것 같지만 이 그림과 한 몸이 돼가지고 마치 이 짐승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숲속에 한번 걸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음산한 느낌도 들었고 또 그 안에 생명의 힘이나 존귀함, 희망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하는 어떤 그냥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으니까 가슴도 쿵쾅거리고 좋았어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어떤 합리성을 갖다 내세우는 감상의 포인트가 아닌 예술을 그냥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아이들에게도 노출을 해주는 것은 이 인공지능 사회를 맞이해서 창의력 발상 에너지를 증강시킨다는 점에서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그램들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높아짐에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가끔은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의 그림책을 강조했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학습서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도 생활의 습관을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를 가르쳐준다든지 기계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준 물리학적인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조금 그 뒤로 이제 놓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좋은 그림책들도 만끽을 하시고 하지만 그만큼 즐긴 만큼 이렇게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웠던 책들을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좀 못 본 것들이 많으니까 더 부각을 해서 같이 즐겨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즐기고 있는 성인 독자와 어린이 독자들은 어때요? 정말로 영양가 만점의 풍성한 야채 반찬과 고기 반찬이 골고루 있는 한 상의 식단을 맞이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제 확신을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미루코 마치코 작가의 짐승의 냄새가 난다 프로그램 보신 이후에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보는 즐거움과 예술적 가치에 초점을 둬서 더 좋은 작품을 또 연구해서 다음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